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이 시간만 되면 항상 여러분들과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공부를 토대로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황철중 대표입니다. 여러분, 자, 황 대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주가 흐름에 대한 고성주는 오늘도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관점이라는 말을 한번 황 대표가 이렇게 쓰고 싶어요. 관점.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걸 좀 이런 단어보다는 시각,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그 다음에 생각, 그 다음에 관점, 뭐 이런 단어를 똑같은데요. 자, 오늘 주제는 이렇게 볼게요. 어느 주체가 바라보는 시각일 때 주가 움직임은 가장 합리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메인 주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메인 주체 입장. 그 다음에 메인 주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주가를 움직이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그들은 돈이 많고 힘이 있으니까 방향성을 갖고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메인 주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주가의 흐름을 이끄는 입장이겠죠. 이끄는. 그래서 우리 입장, 소위 말해서 일반 개인 투자자의 입장과 시장을 이끄는 메인 주체 입장과 그 다음에 메인 주체도 어쩔 수 없이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걸 우리는 이제 중간에 이벤트라고 얘기하는데 이벤트, 어떤 이벤트다? 불가항력인 이벤트, 즉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슈화되고 테마가 형성되면서 움직이기도 하고 뭐라 그럴까요? 얽히죠 막. 자, 그런데 메인 주체 입장에서는 아마도 시장을 이끌 때 그런 생각까지도 고려해서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해서 생각까지 하면서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그럴 확률이 되게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시각인데 메인 주체의 시각을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거 앞서서요. 오늘은 2020년 오늘이 7월 17일이죠. 제헌절입니다. 옛날에는 국경일로 지정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헌법 정신을 이어간다 이래서 1년마다 한 번씩 오늘만 되면 쉬었었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잊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제헌절이라는 오늘 한번 언급하고 갑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차트를 한번 넘겨 볼게요. 자, 황 대표가 오늘 준비한 것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해보려고 했지만 차트를 보면 되게 복잡하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냥 단순히 볼게요. HTS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제공되지 않는데요. 황 대표가 그냥 흐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만들어 봤어요. 없는데 여러분들도 근데 이거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되게 많아요. 그림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활용입니다. 활용.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어떤 기준으로 이용할까.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활용이라는 대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응의 기준이라는 말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다라는 말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매매함에 있어서 내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만약에 잘못되면 내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럼 진입하려고 했을 때의 대응 기준과 그 다음에 수익이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잘못됐을 때 내가 손절을 해야 된다는 동시적인 이야기죠. 그게 한 번에 나와야 되는 기준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합리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이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누가 들어도 합당한 내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식 매매에서 파동은 대부분의 페인트, 즉 속임수가 많다고 얘기하고 표현하기를 획소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획소 현상은 제가 볼 때는 황 대표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요. 일어나야 돼요. 획수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획수를 이렇게 통밖에 나오면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엄마물리다 이런 표현일 거야 아마 이렇게. 그러니까 톱니바퀴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긋나게 되죠.
이런 현상 때문에 주식 매매를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잘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휩소죠. 자, 그런데 자, 황 대표가 지금 무엇인가 한번 준비한 차트 중에서 여기 한번 볼게요. 분홍선 한번 유심히 볼게요. 자, 이거는요. 날짜가 보게 되면 6월, 7월 여기 있고요. 여기 6월 7일, 6월하고 7월쯤 됩니다. 2020년 그다음에 여기가 2019년 12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한 10달 정도 되겠죠? 10달 기간 정도를 보여지는 거예요, 차트가. 그러니까 전체를 보여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분홍색을 보게 되면은 무엇인가 이렇게 선이 계속 이렇게 따라오죠. 이렇게 흐름상. 이렇게 따라오죠. 이렇게 따라오죠. 자, 요 선을 황 대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점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저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지켜서 올라왔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단순히 이런 저점들이 일개 개인들이 모여서 저점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이런 선들을 이 저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개 개인이 만든 게 아니라 아니면 시장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그 다음에 메인 주체 입장에서는 지켜줘야 될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시각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주제를 정해서 계속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이 분홍색의 흐름은 메인 주체가 흐름 속에서 지켜나가야 될 약간 뭐랄까 논리적으로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이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앞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이 뒷부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죠.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다가 오늘 이렇게 강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주가가 여기까지 진행하는 동안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막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거 생각해 보지 말고요. 다시 자를게요. 이렇게 잘라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지점을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죠.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황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요. 이 저점에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를 지켜서 올린다고 하는 것은 돈이 들어와서 누가 사면서 올렸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황 대표 강의를 꾸준히 들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신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황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을 저게 뭔 소리야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유심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누군가가 힘 있는 세력이 이렇게 사서 올리고 파동을 이렇게 사서 올렸다면 여기 한번 볼게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변화를 주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딘가를 사겠죠. 여길 사던 산다라고 했을 때 개인적인 그런 견해를 봤을 때는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한 가격대에서 샀을 확률이 높죠. 물론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샀다 그러면 나누면 2분의 1로 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만약에 1,000원, 2,000원에 샀다면 여기가 1,5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추가 매수했다 얘기를 하고 단가를 어느 정도 조정을 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세력 입장에서 메인 주체 입장에서는 한번 입장을 바꿔 놓을게요. 메인 주체의 시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들은 어떨까 하는 거죠. 이 주가가 올라가야 될 이유가 분명하고 투자해서 수익 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을 정보 체계를 알고 돈이 많은 주체가 분석을 했다면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만 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 개 살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여러 번 했지만 황 대표가 그 모으는 과정을 우리는 그거를 매집의 과정이라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매집의 과정을. 우리는 개인 입장에서는 그냥 매수했다라고 하죠. 매수했다라고 하고 메인 주체 입장에서는 매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서 모아야 돼요.
우리는 개미 입장에서는 돈이 많다 하더라도 뭐 100개를 살 수 있겠고 뭐 200개를 살 수 있겠고 뭐 1000주를 살 수 있겠고 뭐 하겠는데 세력 입장에서 메인 주체 입장에서는 이 주가를 올리는 투자한 금액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메인 주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메인. 그죠? 메인 주체. 이 메인이라는 말이 주가 되는 거니까 주. 시장을 이끄는 주 주체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들 입장에서는 매집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1억 들어갈 때 이들은 그렇게 아니죠. 단위 달라지죠.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메인 주체 입장에서는 이 주식의 종목을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하고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집하는 이 흐름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의 매집 단가를 단적으로 파동이 움직이는 선에서 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이 선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일자로 이렇게 갔을 때는 이 안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를 올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단가 추정치를 약간 끌어올린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내려오죠. 그래도 사놓은 게 있죠. 사놓은 거, 매집해 놓은 거. 그래서 내려왔을 때 그들이 깨지 말아야 될 지점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 자리를 깨면 여기서 사고 여기서 어쨌든 샀잖아요. 그러면 이게 추정해보면 여기서 샀던 모든 것이 1, 2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매집한 단가 가격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단가 있죠? 그 단가 밑에서 호가가 논다는 것은 손실 보고 있는 상태가 되죠? 손실 보고 있는 상태. 그들은 좋아할까요? 메인 주체 입장에서도? 싫어할 것 같아요, 대단히. 왜냐하면 만약에 까딱 잘못하면 이 손실 보고 있는 입장에서 무슨 악재가 터지거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늘의 생각, 즉 하늘의 관점, 하늘의 어떤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악재가 터질 수 있는데 이 악재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어떤 일이 터졌다 그러면 이 주가는 폭락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공장 설비가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갖고 만들어놨어요. 생산하고 있었어요. 근데 화재 발생을 하거나 큰 사고가 났는데 정말 치명타가 벌어지면 이 주가는 완전히 곤두박질 칠 거예요. 그들도 그래서 이 하늘의 생각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매집해놨다라고 하면 적어도 자기들 단가 위에서 놀길 원할 거예요. 왜? 그 일이 터졌으면 순식간에 도망 나올 수 있는 여지라도 있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 단가 밑에 논다 그러면 여지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손해보고 던질 거예요. 받아주지 않으면 더 하겠죠. 그런데 그 소식이 어떤 내용이 나만 아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 다 알게 되죠. 그럼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던질 거예요. 막. 그러면 엄청나게 손실 보겠죠. 그러니까 메인 주체 입장에서는 그런 일까지도 생각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황 대표가 열심히 지난 오랜 시간 동안의 주가 흐름에 대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주가 흐름에 대한 고성준론이라고 하면서 목소리 높여서 주가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라고 타이틀 달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오랜 시간을 보니까요. 이런 현상이 너무 많다는 거죠. 황 대표가 추정해보니까.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했더니 괜찮아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 있는 매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내용이냐면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고요. 시장에서 제시해놓은 합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논리성에서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손절을 대응하면 되겠죠. 근데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버텨볼 수 있는, 즉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서 버틴다라고 하는 것을 홀딩이라는 말을 쓰죠. 홀딩. 그래서 바이 앤 홀딩, 사서 들고 있는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럼 홀딩을 할 때도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불안해요. 내용이 없으면. 그래서 황 대표는 논리적으로 주식 매매를 생각해보고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말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다시 정리해보면 메인 주체 입장은 우리들 생각하고는 다를 겁니다. 우리들 생각하고는.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모으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으기 시작한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정 부분 여기서 투입할 돈이 뭐 예를 들면 여기 100억 정도는 내가 투입을 하겠다. 그러면 한 50억 정도 들어갔다 그러면 서서히 자기들 단가 맞췄을 거 아니에요? 산 지점의 평균 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위에서 서서히 놀면서 이 50개를 산 건, 50억어치 산 건 어떻게 돼? 그대로 올려야 될 거예요. 그래야 수익이 나는 구조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주가가 밑에 있다? 악재 터지면 이거 엄청나게 손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는 황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내 생각만 가지고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메인 주체 입장, 내 생각, 그 다음에 하늘의 생각까지 한번 동시에 생각해보자는 거죠. 동시에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함께 한 번에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황 대표가 요거 앞서서 한번 볼까요? 황 대표 이거 지나간 차트를 안 한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여기가 그렇게 추정이 돼서 지지를 했죠. 근데 요거는 며칠 전부터 여기를 지지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주가를 한번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다음 차트 한번 또 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예, 여기서부터 지지를 하고 올렸죠. 추정치를 지지를 합니다. 안 깨죠? 안 깨니까 주가는 출렁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지나간 차트만 갖고 지금 황 대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벌써 2단계에서부터 추정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황 대표가 2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해요. 이 주식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이 밑에서 파동을 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손절로 대응하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게 맞으면 갈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손절 폭은 이렇게 되고요. 이득 폭은 그것보다 많아지는 거죠. 주가 수익이 곡선이. 그래서 손절 폭은 한 이만큼은 설정이 된다면 이렇게. 그래서 기대 손실은 이 정도, 기대 수익은 더 넓게. 그런 개념을 쓰게 되면 한 번 매매할 때 손실이 본다 하더라도 시행을 계속하면 어떨까요? 이익 날 확률이 되게 높죠. 통계적으로. 자, 지금 황 대표가 설명하는 것은 가치 투자의 개념보다는 수급 논리에 의해서 차트 분석을 통해서 펀더멘털보다는 수급 논리, 즉 주체의 입장에서, 메인 주체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주가의 흐름을 저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 기술적 분석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의미는. 하지만 여기에 내용을 한번 얹어보자는 거죠. 이제 내용, 어떤 내용이냐면 날짜가 여기 있다고 칠게요. 어떤 날짜? 이벤트 발표가 이야기되어 있는 날짜가 치고요. 경제에서 만약 정부에서 어떤 시책을 발표한다라는 날짜가 뭐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주가가 여기예요. 그런데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 날짜에 임박하면서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소문. 소문, 그 다음에 이벤트 같은 날짜에서 어떤 일이 퍼졌는데 발표해보니까 별게 없어서요 떨어질 수가 있고요. 발표해보면 더 좋아서 더 갈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더 좋은 내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모았던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갔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닌 것 같아.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이 이 말일 거예요. 아마 무성하죠. 이때는 무슨 내용이 있을 거야 저 회사는. 그런데 알 수는 없어요. 이벤트는 예정이 돼 있어요. 이번에도 그 이재명 그 지사님 그 대법원 이야기가 나왔던데 어젠가요? 결국에는 뭐라고 발표가 났죠? 어떻게? 결국에는 좋게 났어요. 근데 에이텍이라고 하는 이재명 관련주를 보게 되면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선행적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은 거죠. 한번 볼까요? 다음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주가가 올라갑니다. 차근차근 올라가다가요. 다시 여기 오니까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 한번 올라갑니다. 자, 신기하네. 아닌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놀다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손절로 대응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지킨다고 하면 추정을 해봤을 때는 되게 합리적인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인 주체의 시각,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7월 25일
토요일 날 1시에 대강연을 합니다. 여기 지금 녹화하고 있는 우리 KG타워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1시에 토요일 날입니다. 7월 25일 토요일 날 1시에 이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저랑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그 노란톡 있지 않습니까? 황철중을 치고 들어오시면 저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으니까 많은 대화를 나누신다면 도움이 되니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볼까요? 자, 이 주식을 한번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가에서 주가가 끌어올립니다. 그러다가 밀리는데 추정해보니 이 자리에서 지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뜹니다. 그렇죠? 황 대표, 또 이런 것만 모아갖고 지금 갖고 와서 또 후행성으로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이런 주식들은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거의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한 주식들이야 다.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해볼 만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많은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기법이 아니라 논리 체계를 갖춰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기법도 중요하죠.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내용, 논리 매매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건 더 합당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을 거예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역시 이 주가가 올라오다가요. 추정하는 자리에서 지지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주가가 또 올라갑니다. 자, 다음 쪽 한번 볼게요. 자, 넘겨볼까요? 자, 이 종목은요. 형지 엘리트라는 종목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테마 관련주죠. 이것도 이제 정치 테마주에 가까운 건데 한번 봅시다. 올라갔죠, 이렇게. 그러다가 여기서 지켜지면서 또 한 번 주가는 급등을 합니다. 황 대표가 뭐 더 얘기를 한다는 것보다는요. 황 대표가 이 시간에 벌써 한 1년 가까이 신대가야 투자 비법을 강해 오면서 메인 주체의 평균 단가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낮아진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굉장히 여기서 평균 단가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입장이냐면요. 단순히 흐름에서 평균 단가일 수도 있고요. 시장을 이끄는 메인 입장에서의 그들의 단가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를 논리적으로만 이해한다는데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제시하는 평균 단가일 수도 있고요. 메인 주체 입장에서 단가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 일단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깨고 싶지 않은 거죠. 왜 깨고 싶지 않느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깨면 위험해져요, 자기들도. 황 대표가 오늘은 그냥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포커스를 하나에 집중해 보자는 거죠.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역시 주가가 올라가다가요. 단가 추정치에서 머무르고요. 이제 다시 한번 뭔가 출렁출렁합니다. 제가 이 종목명은 잘 안 보죠. 그러나 다 알고는 있어요. 이건 뭐 자료 준비하면서 맨날 하는 거니까 여러분. 대주 산업도 이미 시그널은 이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그널이라고 하죠. 신호 체계라고 하는 건데 이미 이때 준비가 돼 있던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놀다가 한 번 더 올라가죠. 그럼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정다운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보세요. 다시 또 올라갔다가 누군가는 모았다가 다시 추정치를 깨지 않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주가는 출렁출렁 위에서 놀더니 역시 띄웁니다. 자,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과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트를 보다 보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모양 자체가 비슷한 패턴이 많아요. 그래서 유사 패턴 매매라고 해서 HTS에서 제공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죠. 근데 그렇게 유사 패턴이 나오는 형태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 그렇게 될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황 대표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수익 날 확률이 대단히 높으니까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공부하자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황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 있는 설명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확률이 워낙 높아요, 보다시피. 확률이 워낙 높습니다. 자, 볼까요?
자, 눌러볼게요. 주가가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다 단가 추정치에서 멈추죠. 그리고 나서 또 오릅니다. 설명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게 한번 볼게요. 그럼 지나간 건데 이렇게 올라왔죠. 여길 지키지 못하죠. 약간 양봉이 나지만 이런 형태는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놀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꺾이는 순간 우리는 손절하자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살아있죠. 버텨보자는 말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뚜렷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수익이 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현상보다는 이렇게 확인하고 제가 황 대표가 이걸 잘하지 않습니까? 고가가 낮아졌을 때 이런 추세선을 잘 그리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 방송을 계속 지켜보신 분이라면 만약에 궁금하시면 이데일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가들의 투자비법에 다시 보기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황 대표가 지난 계속 강의했던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가가 높아지는 동안.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채널이라고 얘기하고 꺾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다시 채널로 꺾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지나고 나면 이런 구간을 고점이 높아지다가 저점도 동반에 높아지다가 이제 고점이 낮아지다가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지점을 황 대표가 참 많이 설명했습니다. 상승 변곡의 스타트라인이라고 시작점이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의미 있는 지점이라고 참 많이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 1년 가까이 제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들 느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황 대표가 얘기하는 건 너무 어려워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어렵고 쉽고가 아니고요. 생각해보면 지극히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하셨던 많은 분들의 평가가 이제 와서 황 대표한테 참 좋은 거 배웠다라고 많이 얘기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노란톡 치고 들어오셔서 황철중 대표를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랑 많이 얘기 나누면 이 얘기는 정말 많이 해요. 차트를 제가 계속 올려드립니다. 이거 순환적으로 계속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모양새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근데 여러분들이 종목 검색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찾기가 어렵죠. 초보분들은. 그래서 내용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알려줍니다. 제가. 자, 관심 있는 분들은 노란척 황철중 대표를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쪽 한번 볼까요? 자, 이걸 볼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단가 추정치를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흐름상 지지를 하죠. 이렇게.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고가가 낮아지다가요. 자연스럽게 고가가 낮아지다가 이렇게 이제 저가가 높아지는 채널을 바꾸죠. 그래서 이렇게 또 한 번 이런 형태가 나오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꺾었다 다시 나가죠.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저가가 이렇게 높아지는 형태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구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눌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를 지지해서 다시 돌아갈 때 이 지점을 뭐라고 얘기하냐. 상승 변곡의 전환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내용은 없고 그냥 눌림이 뭐예요? 오르는 게 뭐예요? 지지가 뭐예요? 저항이 뭐예요? 가시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주식 매매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 황 대표 강의를 집중해 보세요. 집중해 보시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이거는 황 대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황 대표가 과거 차트만 근 30년을 보았고요. 강의만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말만 되면 황 대표를 만나서 주가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전화 오서 줄을 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논리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기법하고는 다른데 내용이 일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동매매를 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죠. 이 매매를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위력을 발휘합니다. 또 하나, 대세 상승장일 때는요. 여기 샀다가 여기 샀다 여기 사도 결국엔 돌아가서 대세 상승장은 살려줄 확률이 되게 높죠. 그런데 대세 하락이 들어가면요. 이 개념을 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대세 하락으로 돌아서면 이 주가는 대세 상승은 여기서 반등을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고가까지 가준다는 건데 최소한 대세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죠. 만약에 이 주가가요. 여기를 가지 못하고 내가 여기 사서 물렸어요. 소위 말해서. 그러면 대세 하락은 올라가는 척하다 반대로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오던 주식이 다시 올라갔다 꺾는 지점을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되돌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돌림. 거꾸로 보는 거죠. 되돌림.
반대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건 눌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개념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죠? 그러면 상승 변곡이 일어났었죠? 상승 변곡? 자, 보세요. 이제 하락 변곡으로 전환했다고 하면 이 주가는 곤두박질 치면 대사라고 하면 영원히 안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응의 기준이 논리적으로 가야 돼요. 상황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상황적으로 간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추가 매수에 기준이 있으면 추가 매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 매수의 기준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추가 매수의 정의를 내렸어야 되고요. 그런데 대부분 추가 매수의 단가를 낮춰라고 얘기할 때 개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싸다라고 했을 때 삽니다. 싸다. 이거 정말 싸구려 용어거든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싸다 비싸다가 아니거든요. 가치를 논하는 건데 주가, 가치를 논하는 건데 자꾸 가격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비싸진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높아진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싸진다는 것은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현재 흐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용어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황 대표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반등을 하죠.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다시 분봉을 쪼개서 또 들어갑니다. 지금 이게 780분 일봉 기준이에요, 거의. 그런데 이걸 다시 한 15분 봉이나 30분 봉에서 여기를 유심히 보게 되면 여기서도요, 주가가 이렇게 막 움직이거든요. 작은 봉을 봤을 때 턴하는 자리가 바로 포인트가 됩니다. 논리는 똑같이 갑니다. 자, 그래서 다음 차트 한번 또 볼까요? 자, 보세요. 자, 주가가 역시 올라오다가 지지를 하고요. 다시 반등하죠. 그렇죠. 다른 설명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황 대표가. 메인 주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켜줘야 될 이유가 있는 부분을 한번 유심히 보자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가가 중요하지, 그들은 이평이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뉴스가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오로지 자기들 단가가 중요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21선을 무너뜨린다 하더라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만약 21선을 무너뜨렸다. 그 단가가 21선 밑에 있다. 그러면 오히려 무너지면 그걸 받아낼 것 같아요. 왜? 더 싸게 매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반면 21선 위에서 지켜진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단가를 깨고 싶지 않은 거죠.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정을 해보는 거고요. 모든 주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높아졌다가 가치가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는데 이 가치에 반등하는 이 지점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를. 그래서 여기를 뭐냐? 생각 포인트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볼까요? 생각 포인트. 그래서 여기서 턴하는 이 자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 턴하는 자리를 황 대표가 설명하기를 단가를 추정해 본다. 누구? 메인이라면 이 자리를 지켰을 것이고 샀을 것이고 더 이상 깨고 싶지 않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자, 주식 매매가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신경 써서 공부를 해보시면 재미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7월 25일 날 황 대표가 대강연을 합니다. KG빌딩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셔가지고요. 황 대표랑 강의를 구체적으로 한번 2시간 동안만 나눠보자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도 노란톡에서 황철중 대표를 치고 들어오시면 오픈 채팅방입니다. 황 대표랑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요. 제가 그런 데서는 2단 차트만 계속 올려드립니다. 쉴 수 없이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걸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볼게요.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볼게요. 올랐었죠? 내렸었죠? 지지하고 이제 턴합니다. 다시, 그죠? 그리고 주가는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자, 황 대표, 여기는 깨졌잖아. 자, 반등하는 척 했었죠? 그리고 깨졌죠? 손절합니다. 손절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손절이 굉장히 짧아갖고요. 해볼 만하고요. 이런 거는 훨씬 더 많이 수익이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에 근거한 통계 게임을 하자라고 얘기해요. 통계 게임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번 시행하는 것 중에서 7번, 8번은 수익이 나야 되겠죠. 그런데 3번 내지 2번은 이렇게 손절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7번, 8번은 이렇게 수익이 나는 구간이 발생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확률적으로도 이기는 거죠.
통계적으로 반복하면 이기죠. 그래서 확률을 바탕으로 해서 통계에서 승리하는 게임이 돼야 됩니다. 확률이 떨어지면 매매할 때 굉장히 불안하죠. 왜 10번 중에 뭐 이기는 건 3번이고 지는 거 7번이면 힘들어지죠. 들어가기가 두렵죠. 당연히. 그래서 확률도 높아야 되고 통계적으로도 우수해야 됩니다. 그걸 반복하는 거죠. 자, 지금 설명하는 황 대표의 매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돈 많은 사람 입장에서 수급의 주체는 그들이 만약에 모았다면 깨고 싶지 않은 자리를 근거로 바탕을 해서 거기를 대응 기준으로 삼고 반복적으로 실행해보자. 이게 황 대표 강의의 정리예요, 이게 다. 그래서 그 많은 시간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부가적으로 계속 얘기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내용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왜? 이거는 논리체계이기 때문에 바뀌면 이상하죠. 바뀌면 이상하죠. 가는 길은 달라도 내용은 똑같은 거죠. 그 안을 뜯어보면. 자,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자, 눌러볼게요. 자, 올라왔다가 다시, 그죠? 올라왔다가 내려와서 안 깨죠? 다시 또 지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볼게요. 주가가 또 올라왔죠? 자, 지지하죠? 또 올라가죠? 처음에 이거 보시면 되게 신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시면요. 이 자리 언저리에서 왜 지켜지는지를 논리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요.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 지점. 깨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점. 근데 이런 지점을 21선이니 61선이니 뭐 121선이 이런 것보다는요. 여기는 사실은 지켜지는 것보다는 지켜진 상태에서 다시 돌아갈 때가 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변곡이라고 하는 강의를 또다시 제가 끄집어서 강의를 하죠. 그런데 이 자리를 알고 있으면, 이 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요. 적어도 내가 매매를 할 때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자리에서는 잡고 싶지 않을 것 같아. 중간에서는. 이들이 변곡을 주면서 이렇게 한번 꺾어주는 이유는요. 여기서 들어갔던 입장에서는 물린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던지게 될 거예요. 그걸 던지는 걸 투매라고 하죠. 투매? 예, 그거를 받아내서 다시 단가를 맞춰간다면 더 많은 매집을 할 수 있으니까 내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씁니다.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자고 얘기를 해요.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보세요. 제가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올라갔죠? 이게 이평의 이동 동선하고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쯤 되면 주가가 내려오면 이렇게 꺾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정배열이라는 말을 씁니다. 정배열. 그렇죠? 그런데 이 구간으로 돌아가면 누구든지 다 뭐라고 얘기냐? 역배열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따라서 정배열에서는 지지가 형태가 많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돌아가면 역배열에서는 어떤 저항이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지가 많다고 얘기하는 거. 지지. 여기는 저항. 그래서 정배열에서 논할 때는 2평의 지지를 논하고 역배열 논할 때는 2평의 저항을 논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가격을 논한 건 아니에요. 개념이 달라집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없습니다. 뚝 잘라서 21선을 지켜야 된다, 61선을 지켜야 된다, 120일을 지켜야 된다 얘기해요. 그거는요. 기간 산정에서 20일 동안의 평균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현상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본질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2평에서 정배열이 갖고 있는 의미랑 2평에서 역배열이 갖고 있는 의미는 21선을 지켜준다는 의미, 61선을 지켜준다는 의미 다 의미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뜯어보면 그게 그들의 단가가 맞았을 때 시장에서 제시한 가격하고 맞았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지만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그 주가는 계속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폭락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폭락을 하죠. 당연하죠. 메인 주체는 던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손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곡이라는 말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쓰죠. 변곡. 시장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변곡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도 변곡이라고 하는 내용적인 정의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를 설명할 때 이런 설명 되게 많아요. 이거 다 빼놓고요. 이런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주가가 올라가죠? 내려가죠? 올라가죠? 내려가죠?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거 하나도 없이요. 봉 없이. 그러니까 쉽게 봐서 딱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하면 되겠네? 여기서 하면 다 수익이겠네? 뭐 이렇게 단타를 치고 나와도 되겠네? 되게 쉬워 보여요. 깨졌네? 손절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주가를 단순히 이렇게 표현하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걸 보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되게 쉽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자, 그래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고요. 자, 볼까요? 자, 황 대표 다시 가볼게요. 올라갔다가 지지해서 돌아갑니다. 자, 단가 추정치에 또 걸리죠. 또 볼까요? 자, 봅니다.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와서 단가 추정치를 깨지 않고 다시 지지하고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죠. 또 볼게요. 자, 봅니다. 쭉 내려왔다 올렸습니다. 누가 강하게 단가 추정 안 깨죠. 그리고 올리려고 하죠.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쭉 주가가 내려왔다가 지지를 하고 다시 올렸다가 단가 추정이 안 깨죠. 그리고 지지를 하죠. 그렇죠. 다시 한번 볼까요? 주가가 내려왔다가 안 깨죠. 지지를 하죠. 다시 해볼게요. 주가가 쭉 올랐다 안 깨죠. 다시 해볼게요. 주가가 쭉 올라갔다 안 깹니다. 다시 해볼까요? 자, 주가가 쭉 올라왔다 안 깨죠. 다시 볼까요? 주가가 쭉 올랐다 안 깨죠. 하나 더 볼게요. 안 깨죠. 그러면 황 대표가 그냥 이거를 그냥 막 임의로 그렸을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황 대표가 그러니까 자신 있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요. 자신 있다는 말을까지 쓰지 않습니까? 왜? 보세요, 여러분. 논리가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되지 않는 주식도 있어요. 손절하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뚜렷한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이런 말만 했었죠. 가시화. 그죠? 가시화. 눈에 보여야 되는 거죠, 가시화가.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이 돼야 되죠, 표현.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눈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차트입니다. 차트는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초보인 여러분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구현하고 이러는 게. 자, 한번 볼까요? 다시 볼게요. 자, 올렸죠? 지지하죠? 다시 올리죠? 자, 보세요. 다시 이유 있는 자리에서 지지하고 다시 올리기 시작하죠? 한번 봅니다. 자, 볼게요. 다시 지지하고 올리죠? 또 한번 봅니다. 다시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유 있는 자리에서 지지하고 다시 올리죠? 다시 한번 볼까요? 주가가 내려왔다가 올랐다가 다시 이유 있는 자리 지지하고 또 올라가죠? 한번 더 볼까요? 자, 보세요.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유 있는 자리 지지해서 또 올라가죠? 자, 봅니다. 주가가 이유 있는 자리에서 또 지지를 합니다. 보세요. 주가가 이유 있는 자리에 또 지지를 합니다. 자, 한번 더 볼게요. 주가가 이유 있는 자리에 또 지지를 합니다. 한번 더 볼까요? 주가는 다시 갔다가 이유 있는 자리 지지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자, 황 대표가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똑같은 걸 골라놨으니까 그렇다?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현상이 단순히 패턴화라는 말보다는 이유 있는 내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황 대표가 그래서 과거에 강의했던 모든 것을 정리해서 하나로 한번 담아보는 오늘 시간을 가져본 거예요. 자, 볼까요? 다시 갔다가 지지를 하죠. 진짜 많죠, 여러분. 다시 갔다 지지하죠. 진짜 많죠. 또 있죠. 정말 많죠. 제가 이거를 이번 강의를 하면서 총 찾아보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그 실질적으로 실전 매매에서 수익량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다 모아봤어요. 그래서 어제 정리하다 보니까 약 200개가 넘게 나와요. 최소한. 근데 요즘엔 대세 상승장이죠. 그러니까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대세 하락이 나면 이게 덜 나왔겠죠. 당연한 겁니다. 현상이. 한번 더 볼까요? 또 지지하죠. 자, 볼까요? 또 지지하죠. 자, 볼까요? 또 지지하죠. 봅니다. 또 지지하죠. 한번 더 볼까요? 또 지지하죠.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개념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개념 없이 그냥 단순히 추상적으로 가시화되지 않고 내용이 없잖아요. 정리가 안 됩니다. 한번 더 볼까요? 또 지지하죠. 한번 더 보세요. 또 지지하죠. 자, 또 지지하죠. 지금 여러분 방송 나가는 거예요. 스타트된 게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또 지지하죠. 한번 더 볼게요. 또 지지하죠. 자, 또 지지하죠.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요. 지난번 강의했죠. 이런 자리 좋아하죠. 비싸졌다가 싸질 때 이때 봤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렇게 물려버린다고. 여기서 살려고 하죠. 안 잡힌다고 했죠. 7월 10일 날 신대가들의 투자비법 황 대표가 강의했던 주가 흐름에 대한 고성준론 녹화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질 때 여기서 봤습니다. 그래서 물리는 형태가 돼서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정말 중요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이거는 비법이 아니라 내용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한번 더 볼까요? 틀리나? 안 틀려요, 여러분. 안 틀립니다. 자, 제가 신나게 돌렸는데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막판에 이걸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겁니다. 이평도 없고요. 그냥 복만 있죠? 자, 황 대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저점이 높아지죠? 누가 올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점이 높아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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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올리는 거예요. 왜? 내려가면 손해볼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꺾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하락 국면, 상승 국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차트를 갖고 잠깐 이야기하는 걸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이렇게 가볼게요. 자, 여기를 보세요. 캔들 볼륨 차트를 여기 그 종목 있죠? 요걸 클릭하시면 이게 나와요. 캔들 볼륨 차트를 누르고요. 유형이에요. 누르시고 그 다음에 기준선을 눌러보세요. 자, 보세요. 그럼 기준선에 누르면 종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황 대표가 제시한. 이걸 캔들 볼륨 차트라고 하고 이 하얀색 있죠? 현재 종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한번 더 볼까요? 자,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보세요. 추세지표라고 해서 PSAR, 그냥 파라볼릭 차트인데 이걸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 무엇인가 점점점이 생깁니다. 저 얘기는 전환이 상승 국면으로 가면 밑에 표시가 됩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많은데요. 이걸 쓸 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캔들 볼륨 차트하고 파라볼릭 차트만 가지고도 흐름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흐름이 올라가죠. 꺾으면 위에 쪽에 찍혀요. 그러니까 봉이 위쪽에 찍힌다는 것은 하락 국면에 전환이 된다는 거고 봉 밑에 찍힌다는 것은 상승 국면에 전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 볼게요. 내려가는 국면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 찍힌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건 그렇고요. 자, 황 대표가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MACD는 당연히 흐름상 이 영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상승 국면이 하락 국면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표시가. 차트를. 자, 정리해보면 이런 차트가 정리되고요. 계속 파라볼릭을 제가 여러 개를 넣습니다. 그 이유는 흐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흐름이 단기는 여러 개인데 꺾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중기 흐름은 살아있죠. 근데 더 큰 그림은 살아있죠.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하나 더 넣죠, 이렇게. 흐름을 보는 거야, 흐름을. 그러면 여기서부터 모든 차트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 기준으로 보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한 번 더 볼게요. 자, 이렇게 보죠. 더 큰 거 내리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보세요. 범위를 잡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기본 HTS에 있습니다. 요거 있죠? 요것만 활용을 해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서 제가 이렇게 아예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초보분들은 잘 모르는데 여기 파라볼릭 이렇게 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점선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를 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선. 그걸 바꿔주시면 이렇게 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요. 이것만 보시면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게 뭐냐면 상승 변곡을 제가 많이 얘기하죠. 올라가는 주식이 이런 자리에 한번 보세요. 올라가는 주식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내려왔다 올라갈 때 내려갔다 올라갈 때 이런 국면들을 한번 보시면 기준 있는 매매가 무엇인지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한번.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더 진하게 표시하려고 제가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요거 하나 막판에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단가 추정치선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상승 흐름의 국면이 있고요. 하락 흐름의 국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저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 설명을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PSA 파라볼릭 차트를 갖고 설명 읽어보시면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요. 비추세 시장에서는 횟수가 많이 나는 게 단점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차트를 설정하기도 하는 건데요. 한번 다시 볼게요. 쭉 보면 전체 그림을 이렇게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찍혔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파라볼릭에서 이렇게 밑에 찍히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위에서 찍히다가 자, 이런 부분이 바로 변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표는 활용입니다, 여러분. 활용. 자, 다음 차트 한번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데요. 전체 볼게요. 올라왔다가 찍히죠. 올라갔다가 쭉 올라갔다 전환 국면이 일어나죠, 이렇게. 그럼 주가가 다시 올라갔다가 전환 국면이 일어나죠. 근데 여기 단가 추정치에 보면 되게 이격 있죠. 자, 이격 있는 상태에서도 저렇게 기준만 있으면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번 더 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죠? 전체로 보면 이렇게 이런 자리죠. 단가 추정치가 하던 자리에서 고점이 낮아지다가 저점이 높이면서 이렇게 변곡이 이러면서 전환이 일어나죠, 여러분.
자, 황 대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그동안에 오래 했던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했느냐? 정리해보면 메인 주체 입장에서는 그들의 단가가 중요할 것이고 거기를 지켰을 때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 자리를 이렇게 변곡적인 자리를 파라볼릭으로 한번 표시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7월 25일 날 황 대표가 강의를 하니까 대강의를 하니까 그때 오실 분들은 오시고요. 노란톡에 황철중을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황 대표였습니다.